어릴 때는 나를 왜 나만? 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좀 하찮다? 그 사람들이 좀 굳이 내 영상까지 찾아와서 그렇게 악플을 달아서 뭔가 좀 찾아왔어. 스트레스를 푼다고 달거나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할 일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승아는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현재 어떤 준비들은 좀 하고 있어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이제 피아노로 음정 연습을 하고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드럼 박자. 표준어. 오. 그래서 부산말을 쓰고 있긴 하지만 근데 거의 안 쓰긴 해요. 네, 아니에요. 여기 계신 이분이 박법학 박사이시고 저기 계신 저분이 백법학 박사이시다 이런 거 하고 그런 거 연습 안 해도 되는데. 저 말맨 말뚝 말 멜만한 말뚝인가 말 못 멜만한 말뚝인가 와, 너무 좋아. 이런 거 말 매일 모르겠어요. 근데 월화수목금 다 그런. 근데 이게 다 어머니 학교 끝나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날 금요일 날은 스피치 수업을 하는데 이제 이 수업에서 너무 승아가 얻는 게 많아가지고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월화수목금 하고 그다음에 이제 토요일은 보컬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일주일에 6일을 풀로 그러면은 지금 배우고 있는 거네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6일의 그 레슨은 다 그럼 어머니께서 라이더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선생님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드럼 같은 경우는 집에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가서 하고 스피치 수업도 이제 가서 하고 다 가서 합니다. 가서 이제 거의 개인 레슨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다 개인 레슨으로 하는 뭐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이 비싼 것 같지만 사실은 효율은 훨씬 더 좋다. 그렇게 하는 주의라서 이제 하게 된 거고 아무래도 또 아빠 주변에 전문가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선생님들을 섭외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네. 아니, 근데 어머니도 여러 가지 교육하시는 거 이외에도 좀 이렇게 다른 거 관리하시는 게 좀 있으세요? 네, 들어볼까요? 유튜브 채널을 네. 어머님이 이제 관리하시는 네, 그래서 정말 너무 아마추어 냄새가 막 많이 나는데 어머님이 편집도 하시는 거예요? 네. 우와. Gather round, now look at me. 그리고 여기에는 망원경도 있고 여기는 살짝 캠프파이어? 워킹맘이 최고봉이죠, 막 지금. 진짜 어머님도 그거 너무 체력적으로도 힘들 것 같은데. 조금 작년에 조금 제가 좀 안 좋았거든요, 몸이. 그랬는데 이제 또 넘기고 나니까 지금은 또 괜찮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물심양면으로 아이를 이제 지원해 주는 거, 그거 너무 필요하죠. 그리고 부모가 그렇게 해주는 거 너무 좋은 일인데요. 들으면서 약간 이거는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약간 자칫 잘못했다가는 매니저 역할을 한 엄마가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 지금 매니저 하는 역할들이거든요. 내지는 기획사.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엄마의 역할, 부모의 역할에 빠질 수 있거든요. 뭐 이런 걱정이 조금 들어서 아까 여쭤본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계속 그런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네네. 자꾸 지적을 많이 하게 되고 네. 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사실 뭐 좋은 모습들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잔소리를 좀 많이 하죠. 네. 아무래도. 네. 어떤 게 인생의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승아는? 이제 인물을 빗대어서 말하자면 BTS 같은 이제 외국 사람들한테도 좀 인지도가 있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집중적인 건 자본주의의 힘.
중요한 또 아주 현실적인. 결국 승아가 생각하는 성공은 유명해지면서 돈을 많이 버는 거네. 그죠? 그거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래 좋은 의미로 선한 그런 방향으로 유명해지는 거 너무 좋은데 유명해지는 거에만 몰두를 하게 됐을 때는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릴 때 화가가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거를 확 몰두해서 표현을 하는 거지. 나는 유명한 화가가 될 거야 이러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그 그림은 아마 그렇게 어떤 예술적인 혼을 다 쏟아붓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해지고자 하는 거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유명해지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차단을 어느 정도는 이제 해놨기 때문에 못 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승아가 안 봤다고 하고 자기는 모른다고 하고 근데 조금 느낌적으로 제가 봤을 때 본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얘기해봐 봤어 이렇게 하니까 봤대요. 어릴 때는 그냥 재밌어서 미스트롯에 나갔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생각도 해보지 못한 악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이제 북한 아이 같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선곡이 어린애가 왜 이런 노래를 부르냐. 당신은 설사줄로 손꼽고 묶인 채로 운 걸로 대부분 다 많이 악플이 있죠. 피장을 달을까요? 예, 피장 달고 우리 친구들 예. 근데 저는 그때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었거든요. 시간 남으면 계속 춤추고 그 가사지를 벽에 붙이고 연습하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 건데 떨어지고 나니까 그래서 울었던 건데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안 좋다고 하고 그러니까 좀 사실 저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못한 거 없는데? 사람이 울고 싶으면 울 수도 있는 거지. 악플 다는 사람들도 어렸을 땐 다 울고 싶으면 울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울지는 않았어요. 많이 울지는 않았는데 그냥 안에서 조금 많이 힘들다고 생각을 했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나 그냥 조금밖에 안 힘들어 라고 그냥 했던 거. 부모욕 같은 거 할 때 제일 싫어요. 그치. 사람들이 많이 쓰는 안 좋은 말 있잖아요, 욕 같은 거. 그런 걸로 노래도 왜 부르는데 왜 출전했냐. 내가 굳이 왜 트로트로 시작을 했을까? 라고 좀 후회도 들었었고 그때 이후로 무대 서는 게 조금 두려워지기도 하고 또 좀 더 완벽하려는 것도 그것 때문이기도 하고 해서
힘들었죠? 네. 우리 승아, 악플. 네. 그 중에 제일 기억나는 거 하나 얘기해봐. 정말 이거는 내가 내 마음에서 정말 용서가 안 된다. 자세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너보단 얘가 낫다 그런 비교 참 상처되는데, 그죠? 그러네. 지금 더 좀 속상한가 보다. 그러니까 아유 당연히 속상하죠. 난 궁금한 게 그럼 승아 양은 힘든 일 있거나 속상하면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냥 친구들한테 야 나 있잖아 막 유튜브에서 이런 거 봤는데 하면서 친구들한테 말하거나 그랬는데도 안 풀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좀 이렇게 큰 종이에다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모든 말을 막 낙서처럼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거를 완전히 막 구겨요. 진짜로 뭐 거의 형체도 없는 것처럼 거의 이 컵보다 작게 이 정도로 완전 막 구겨가지고 찢어서 버려요. 쓰레기통에. 그러면 아우 후련하다. 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방법을 좀 쓰거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좋은 거를 생각하려고 하고. 우리보다 낫다. 요즘은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와도 되나 싶긴 한데 무슨 얘긴데? 어릴 때는 나를 왜 나만? 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좀 과하게 표현을 하자면 하찮다? 그 사람들이 좀 굳이 내 영상까지 찾아와서 그렇게 악플을 달아서 뭔가 좀 찾아왔어. 스트레스를 푼다고 달거나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할 일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막 대중들이 악플을 달면 어떡하지? 이거는 얘가 겪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원래도 눈치도 빠르고 아주 민감한 아이인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사회적 민감성이 너무 지나치게 높아지니까 사람을 좋아도 하지만 어떨 때 힘도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승아 같은 경우에 사회적 민감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안 좋은 것 같아. 이런 걸 얘가 잘 캐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 자칫 잘못하면 분쟁을 안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좋은 쪽으로 맞춰버리거나 표현을 안 해버릴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울지는 않았어요. 나 그냥 조금밖에 안 힘들어 라고 그냥 했던 거. 예를 들어 유명해져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두 명은 뭐 좀 안 좋은 소리를 해요. 그럼 이 소리마저 듣기 싫어서 아예 외출을 안 해버린다든가 내지는 그건 아닌데요 이런 말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든가 그럼 자기 마음을 꽁꽁 숨기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선뜻 표현 안 하고. 오늘도 보니까 신중한 면도 있고 굉장히 장점이기도 하지만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와도 되나 싶긴 한데 무슨 얘긴데? 요즘에는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 승아가 좀 마음 상처가 좀 있구나. 그래서 좀 들으면서 대견하기도 하고 약간 마음이 좀 안쓰럽기도 하고 좀 그랬어요. 부모님이나 가족들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친구들하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야, 너 어떻게 하니?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랑 얘기했다고 그걸 들어주는 친구들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친구들이 되게 얘기를 잘 들어준대요. 그리고 승아도 친구들 고민 이야기들을 되게 잘 들어주고 네, 그렇게 하면서 그냥 푸는 것 같아서 굳이 얘기 안 하는 거를 막 해가지고 물어보고 왜 얘기해봐 그렇게 안 하거든요. 네네.
네, 뭐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은 승아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냐면 마셔요. 괜찮아. 마셔도 돼. 자, 우리 승아는 어떨 때 가장 뿌듯하고 자긍심이 느껴져요? 예지는 어떨 때 제일 행복해요? 노래를 음. 새로운 노래를 녹음을 한다거나 아니면 노래를 다 부르고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엄마랑 아빠가 와, 너 오늘 진짜 잘했어. 진짜 완전 대박이었어. 라고 할 때 아, 연습이 힘들었지만 연습한 보람이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때가 제일 만족. 네. 사실 요 이야기가 가장 5학년 다 왔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아직 어린이거든요. 어린이는 부모의 어떤 인정, 격려, 또 최선을 다했을 때 부모가 이야, 역시 우리 딸. 이게 굉장한 만족감을 주거든요. 그 누구보다도. 이게 딱 정말 5학년 다 왔어요. 멋졌습니다. 그럴 때 만족감을 느끼고 편안하고 그렇군요. 행복하고. 박사님 이제 은영 매직 시간. 네. 아하. 네. 오늘 멀리서 찾아주신 황승아 양과 어머니께 내려주실 은영 매직 과연 무엇인가요? 네. 승아야, 12살은 지금뿐이야. 이겁니다. 그래서 12살답게 12살에 맞는 생활을 절대 놓치지 말고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편집자가 웃고 찍은 장면들 모두가 기다려